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강자 LB 세미콘이 지금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가능성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LB세미콘의 현재 위치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위한 큰 그림, 그리고 투자자로서 꼭 확인해야 할 점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그럼 먼저 LB세미콘이 도대체 뭐라는 회사고 얼마나 대단한 경쟁력을 가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OSAT,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그 마지막 단계인 조립과 테스트만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LB세미콘이 바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LB세미콘의 진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풀턴키 서비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반도체 후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한 회사에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죠? 이게 바로 LB세미콘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80%, 이게 LB세미콘의 시장 지배력을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요즘 반도체의 핵심인 12인치 웨이퍼 범핑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라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LB세미콘에게도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력으로 하던 사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력 사업이었던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시장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위기감이 온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LB세미콘과 미래의 LB세미콘, 이렇게 비교해보면 변화가 확 와닿죠? 예전에는 국내 DDI 시장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AI 같은 고성능 칩을 무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회사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몇 년간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LB루셈을 합병해서 몸집을 키우고 하나마이크론과 협력하고 특히 세계 1위 업체인 ASE와 손을 잡은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포석을 제대로 깔아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LB세미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 가지 핵심 성장 엔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에 너무 의존했던 DDI 비중은 낮추고요. DDI가 아닌 다른 고부가가치 반도체에서 나오는 매출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사업 영역의 확장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전력 효율을 관리하는 PMIC,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처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과감하게 뛰어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엔진은 고객을 전 세계로 넓히는 겁니다. 과거처럼 국내 대기업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전체 매출의 절반까지 늘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세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해외 고객들을 이미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즉 캐파를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쏟아질 차세대 반도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보다 무려 3배나 더 큰 P3 공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준비들이 과연 언제 빛을 발하게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2026년을 LB세미콘의 퀀텀 점프의 해로 주목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바로 HBM이죠. 근데 이게 LB세미콘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비싼 HBM 만드는데 집중하느라 바빠지면 기존에 만들던 다른 칩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믿을 만한 파트너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 물량을 LB세미콘이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죠. HBM 낙수 효과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칩 엑시노스 2600 양산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경쟁사가 줄이는 메모리 물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수익성 좋은 OLED로 바뀌는 것도 물론 긍정적인 신호고요.
이걸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한 45에서 50% 정도예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이 60%인데 아직 여기에 못 미치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일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60%를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뭘 체크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2026년의 턴어라운드 진짜 가능할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잠재력과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점검해 봐야겠죠. 핵심은 2025년은 준비의 해라는 겁니다. 올해 당장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미래 도약을 위한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과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투자자 스코어 카드입니다. 장점과 기회, 그리고 약점과 위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국내 펌핑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점, HBM 낙수 효과 같은 기회는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아직은 DDI 의존도가 높고 공장 가동률이 낮다는 점,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원자재 가격 리스크 같은 위험 요인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